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익산 11.2도, 전주 10.5도, 진안과 장수는 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1도에서 24도 안팎이 예상돼 어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이상을 유지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새벽부터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역에서 내리겠고 모레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최고 60mm입니다. 이후 다음 주에는 맑은 가운데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밤중에 거리에서 시끄럽게 굴었다는 이유로 한 장애인이 지나가던 일행에게 목검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결국 하루 만에 숨졌는데 사인은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체장애 4급 41살 A씨가 폭행을 당한 건 지난달 30일 자정 무렵. 동료들과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 이미 술에 취한 47살 장모 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다가 세워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를 뻥뻥거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지. A씨 일행 3명과 장씨 일행 2명의 싸움은 격해졌고 급기야 둔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장씨가 자신의 차에서 목검을 꺼내와 휘두른 겁니다. 차로 가더니 그 목검을 갖고 오더라고요. 나무 목검. 그걸로 막 때리더라고. 뼈라도 부러지든지 하겠더라고 느낌에. 이렇게 탁 때리는데. 목검에 머리를 얻어맞은 A씨는 당장은 상처가 심하지 않아 일행들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통증이 밀려오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간단한 치료만 받고 돌아간 A씨는 결국 다음 날 저녁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휘두른 목검에 맞아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리 한 번, 머리 2번, 뒷머리를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치는 두개골 분쇄골절 및 혈관 파열, 뇌출혈입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장 씨를 구속하고 장 씨의 일행 48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재판을 받던 20대 피고인이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법정에서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교도소 가는 것이 무서웠다는 게 이유였는데 도주국은 5시간 반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21살 A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왜 도망갔나요? A씨는 어제 모욕과 폭력 행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갑자기 법정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재판부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려던 순간 옆에 있던 여성 보안관리대원을 밀치고 순식간에 법정을 빠져나간 겁니다. 법정 안에는 남성 교도관 2명이 더 있었지만 달아나는 A씨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A씨는 보안관리대원을 밀친 뒤 법원의 이 출입문을 통해 빠져나갔지만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도주국은 5시간 반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전주에 있는 여자친구 지인의 원룸에 숨어 있다가 수사망을 좁혀온 경찰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A씨는 교도소에 가는 게 무서워서 달아났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막상 듣고 그 형이 선고가 되니까 그 순간 듣고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바로 듣고 도주했던 것으로.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전북 인사 중용과 새만금 개발에 힘이 실렸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데요. 반면 지역 현안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1년 전 전북 도민들은 65%라는 전국 최고 지지율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호남의 수도 소외가 되는 이중의 상실감과 아픔, 제가 전북의 친구가 돼서 풀어가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인사차별을 바로잡겠습니다. 약속대로 새 정부에서는
전북 출신 26명이 청와대와 장차관, 공공기관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이렇게 친근감을 느끼고 우리 편이라고 느껴지는 정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 출범 확정과 국제공항 건설 절차 이행 등 국정과제로 선정된 새만금 개발은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의 존재감을 인정받기 시작했지만 적지 않은 대선 공약과 현안에 대한 지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과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은 예산 반영과 법안 발의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금융도시 핵심 기반인 연기금 전문대학원 신설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건 어이없게 교육부 반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전북 경제를 떠받쳐온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의 재가동 방안 역시 안개 속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라든가 한국GM 철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그리고 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년간 전북에 대한 홀대를 바로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확인됐습니다. 남은 4년간 지역 현안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실천적인 지원이 뒤따를지 지켜볼 일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가 결국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빠른 시일 안에 찾을 가능성이 희박해 지역 경제가 입는 타격은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정부가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산업은행과 GM의 협상안을 추인했습니다. 협상안은 산업은행과 GM이 71억 달러를 한국GM에 지원하고 GM이 한국에 아태지역 본부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전북에선 정부가 이를 추인하는 과정에서 폐쇄가 예고된 군산공장의 정상화 방안이 담기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정부는 GM 등 이해 관계자와 군산공장 활용 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하겠다고만 밝혀 폐쇄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대신 추경을 통해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대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지역에 정부가 전부처가 힘을 합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한국GM의 전신인 대우자동차가 1997년에 설립한 군산공장은 GM이 예고한 대로 이달 말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협력업체 줄도산과 대량 실직 등 지역 경제가 입고 있는 타격이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에 있는 협력업체들은 죽을 맛입니다. 군산에만 공장이 갖고 있는 1차 협력업체도 있지만 2차, 3차 업체들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것을. 전라북도는 폐쇄가 확정돼 유감스럽지만 매각과 위탁 생산 등 조기 재가동을 위해 노력하고 대체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신속하게 조기에 군산 공장을 재가동하는 방안 찾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각과 위탁 생산 등을 통해 군산 공장을 다시 가동시키려 한다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추경안마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지역 경제는 극심한 침체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주요 단체장 후보들이 잇따라 민주당을 탈당해 본선에 나서면서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현웅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민주평화당에 입당했고 이영숙 장수군수 예비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이현웅 후보가 민주평화당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3일 민주당 탈당 이후 꼭 일주일 만입니다. 이 후보는 정당 중심 정치 구도에서 무소속은 한계가 있어 입당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년간 줄어든 전주 살림살이를 여산왕이 되어 넉넉하게 확보하여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활동해온 엄윤상 후보와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면서 평화당에 경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윤상 후보 측은 이 후보의 영입 과정이 적폐 정치의 실체라며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걸고 싸울 거라고 밝혀
단단치 않은 후폭풍을 예고했습니다. 평화당이 최종 후보를 결정하고 나면 도지사에 이어 전주시장 선거도 당대당 맞대결 구도가 돼 한층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장수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경선에서 배제됐던 이영숙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세 차례나 결과를 번복했고 절차에 공정성이 없었다며 무소속 출마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공간의 횡포에 분노와 모욕감을 느낀 국민들의 무소속 출마 격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도 공간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자 합니다. 이영숙 후보는 그동안 지지율에서 선두권을 유지해온 만큼 장수군수 선거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주요 후보들이 잇따라 탈당 후 민주당의 대항마로 나서는 길을 선택하면서 해당 지역 선거 구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극심한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의 식량을 원조하는 첫 출항식이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원조를 계기로 식량을 지원받던 나라에서 지원하는 나라로 위상이 바뀌게 됐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화물차에 실려온 쌀 포대가 배로 옮겨집니다. 화물선 안은 쌀로 가득 찼습니다. 원조 쌀은 다음 달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중동과 아프리카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6월 중에는 극심한 기아로 고통받는 예멘,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국민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월 정부가 세계 식량 원조 협약에 가입한 뒤로 극심한 기아에 허덕이는 국가에 쌀을 지원하는 첫 원조 출항식이 군산항에서 열렸습니다. 원조 규모는 5만 톤으로 군산항뿐만 아니라 목포와 마산항을 통해서도 보내집니다. 이렇게 보내진 쌀은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예멘과 에티오피아, 케냐 등 5개 나라에 나눠지게 됩니다. 전북에서 생산된 8,400톤의 쌀도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지원되게 됩니다. 이번 원조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식량을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첫 번째 국가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Most of this aid doesn't go to Kenya alone. It goes to the neighboring countries that need it, and therefore it goes through the WFP system, the World Food Program. 정부는 해마다 5만 톤, 금액으로 460억 원의 쌀을 원조할 계획이어서 국내 쌀 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순창군이 다문화 가족 여성들을 위해 한국 요리 교실을 운영합니다. 남원시는 암 환자와 가족들이 참여하는 모임을 만들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다문화 가족 여성들을 위한 한국 요리 교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창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오는 10월까지 일주일에 2번씩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요리 교육을 진행해 한국 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한국 요리에서 든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식을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에서 식생활 개선과 가정 건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보건소가 가정에서 치료를 받는 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모임인 건강한 어울림을 운영합니다. 건강한 어울림은 다음 달 21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8차례에 걸쳐 운영되며 기초 건강검진과 노래교실, 야외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원시 보건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나 가족들이 소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수군이 장수가야 고분군 일대 체험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장수군은 관련 단체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마차 여행길을 조성해 계남면 레드푸드 융복합센터와 상봉리 가야고분군을 연결한 관광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을 통해 말산업을 비롯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등을 연계 발전시켜 장수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제시가 드론맵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농업용 드론 개발에 나섭니다. 이번 협약으로 드론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김재신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지난 3월 오전에 군산공항을 출발해 제주에 도착하는 노선이 신설된 뒤 군산공항 이용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군산공항 이용객은 32,8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1% 늘었습니다. 평균 탑승률 또한 89.7%로 지난해 평균 86%에 비해 3.7%포인트 상승했습니다.